오늘 오전 장 시작부터 좋은 상승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정규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외인도 슬금슬금 들어오고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오늘 장 시작부터 삼성전자가 위로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지금 그 흐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미리 구매해두라고 말씀까지 드리고 설명란 링크에 전략 노트에 다 전달해드렸고 알림센터에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진입 시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이렇게 다 보내드렸었는데요. 수익들 많이 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단순히 미국장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상승에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미국 반도체가 먼저 폭발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AI 반도체, 파운드리, 구글 AI 칩 기대감까지 같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는 그냥 올랐다가 아니라 며칠 전 하락이 진짜 꺾임이었는지 아니면 큰 상승장 안에서 나온 손바뀜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0시 기준이고요. 오늘 아침장 보신 분들 솔직히 숨통 좀 트이셨을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 정말 무서웠잖아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위협받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밀리고요. 코스피까지 크게 흔들리니까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끝난 건가? 30만 원 깨지면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도체 그 자체인데 삼성전자는 또 답답하게 밀리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반응했고요.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혼자만 핀장이면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고 그 흐름이 한국 반도체로 그대로 넘어온 장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 첫 시작은 어제 애프터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슬금슬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였습니까? 개인은 계속 받아내는데 외국인은 위에서 계속 팔고요. 개인이 사도 외국인 물량에 눌리니까 주가가 위로 못 가고요. 30만 원 위로 올라가도 힘이 약했습니다. 근데 어제 애프터 시장부터 외국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힘만으로 계속 밀어 올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와야 분위기가 진짜 바뀝니다. 물론 외국인이 하루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추세 전환 확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빠른 판단입니다. 하루는 그냥 단기 자금일 수도 있고요. 이틀도 아직은 애매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냥 잠깐 찍고 간 돈이 아니라 마음 먹고 다시 들어오는 자금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 수급을 꼭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이 가격에서 사느냐입니다. 개인만 사는지, 외국인이 같이 사는지, 기관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진짜 강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든 것도 반도체였는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살아난 것도 반도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진짜 위기라면 핵심 섹터가 계속 무너져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계속 약하고요. 마이크론도 밀리고요. 엔비디아도 약하고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눌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고 오늘 한국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AI 반도체 흐름이 끝난 게 아니다. 며칠 전 하락은 회사가 망가져서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오른 가격이 잠깐 숨 고른 것에 가깝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잠깐 하락한다고 해서 꺾일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이틀 흔들렸다고 해서 AI 반도체 흐름이 끝난 게 아니고요. 30만 원을 잠깐 위협받았다고 해서 D램 가격 상승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HBM 수요가 갑자기 멈춘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폭락장이 무서웠던 건 맞습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AI 반도체와 메모리 흐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격만 보고 겁먹을 게 아니라 그 하락 뒤에 어떤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상승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재평가 기대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AI 칩 이야기가 시장에 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그냥 삼성전자 호재 하나 떴다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성격이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그 자체입니다. 특히 메모리, HBM, 엔비디아 납품 기대가 주가에 바로 꽂힙니다. HBM 좋다, 메모리 가격 좋다, AI 서버 수요 좋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빠르고요. 반대로 반도체 심리가 흔들릴 때도 더 예민합니다. 순수 반도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볼 때는 하이닉스처럼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이 좋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시장이 더 많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HBM은 진짜 따라잡나? 파운드리는 회복되나? 모바일과 가전은 괜찮나? D램 가격 상승이 전체 실적에 얼마나 들어오나? 종합기업이라 더 높은 값을 줘야 하나? 아니면 복잡해서 할인해야 하나? 이 질문이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답답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남아있는 종목은 의심이 풀릴 때 재평가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로 가격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덜 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AI 칩 기대감이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IoDie, AI 칩 공급망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으면 시장은 다시 계산합니다.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구조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AI 칩을 둘러싼 전체 생태계에서 역할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냥 메모리주가 아닙니다. 종합 AI 기술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상승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미국장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이 바뀔 수 있는 재료들이 같이 붙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D램 가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HBM만 너무 많이 보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익을 크게 바꾸려면 HBM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D램과 낸드 가격까지 같이 살아야 합니다. HBM은 프리미엄 메뉴입니다. 비싸고 수익성 좋고 AI 서버에 꼭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식당이 프리미엄 메뉴 하나만 잘 팔아서 돈을 크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손님이 많아지고요. 기본 메뉴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 진짜 돈을 많이 법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HBM이 좋아지고 D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까지 버티면 실적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이익 재평가로 갑니다. 여기서 월가 목표가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85만 원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냥 뜬금없는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내일 바로 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느냐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AI 서버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과 시장 점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이익과 점수를 따라갑니다.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회사는 결국 가격표가 다시 붙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상승을 종가까지 지키느냐입니다. 장 시작부터 강하게 올라주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오전에만 강하고 오후에 밀리면 아직 위에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종가까지 30만 원 위를 지키고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버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오늘 상승을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에 다시 반도체 자금이 들어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저는 딱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전 상승분을 지키는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지,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는지, 반도체 장비, 소부장, 패키징 쪽까지 돈이 퍼지는지, 이게 같이 맞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혼자 오르고 주변이 죽어 있으면 아직은 반쪽짜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장비주,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이면
되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돈이 다시 반도체 전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확산입니다. 코스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수가 올라주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지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밀리면 그건 안 좋은 흐름이고요.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하이닉스와 장비주가 같이 못 가면 아직 반쪽입니다. 오늘은 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며칠 전 하락이 과한 흔들림이었다는 해석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오늘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다들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돈은 종가를 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분위기는 분명 좋습니다. 근데 시장은 오전 10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후장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요. 기관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단기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소화하고 종가를 어디서 만들느냐가 진짜입니다. 오늘 종가가 강하면 금요일 이후 흐름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 급등을 다 토해내면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흥분해서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는 장입니다. 오전 상승은 시작이고 종가가 답입니다. 오늘 상승을 보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무서워서 못 샀는데 오늘 오르니까 갑자기 따라가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급등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감정 매수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따라붙었는데 오후에 흔들리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을 샀는데도 마음은 계속 끌려다닙니다. 지금은 흥분할 자리가 아니라 확인할 자리입니다. 오늘 종가, 외국인 수급, 반도체 생태계 이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자리도 아닙니다. 잠깐 하락한다고 해서 꺾일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급등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폭락 뒤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고 이 반등이 진짜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며칠 전 폭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 반도체가 살아났고 삼성전자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진짜냐? 그 답은 오늘 종가와 외국인 수급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달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10월 말에서 11월, 그리고 연말에서 내년 초 이 세 구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장이 성적표를 다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HBM 수요가 숫자로 확인되는지, D램 가격 상승이 실적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걸 보면서 시장은 다시 가격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과 하락만 보면 안 됩니다. 달력 위에 박힌 큰 구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과 AI 메모리 쪽에서 강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인되면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HBM 추격, 파운드리 회복, 첨단 패키징, D램과 낸드 가격 회복이 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0월 말에서 11월 구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3분기 성적표와 AI 반도체 다음 사이클이 같이 겹치면 삼성전자의 재평가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이닉스는 먼저 가고 삼성전자는 늦게 가냐? 이 질문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건 두 회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이 의심하던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는 회사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성적표만 잘 나오면 바로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파운드리, 패키징, 메모리 가격, 모바일과 가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숙제가 풀리면 재평가는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AI 투자 흐름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은 AI 투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 가깝습니다. AI 투자를 멈추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가느냐?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AI 칩도 필요하고요. HBM도 필요하고요. D램도 필요하고요. 낸드도 필요하고요. 전력, 냉각, 네트워크, 장비까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흐름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옛날 골드러시에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금 캐러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진짜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고 장비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AI 시대의 곡괭이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누가 최종 AI 1등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AI를 돌리려면 결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더 많은 저장 장치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 곡괭이를 파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르면 오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팔면 오전 상승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면 종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오늘 밤 다시 흔들리면 내일 분위기도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흥분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오전 상승보다 종가입니다. 종가가 강하면 시장이 달라지고 종가가 약하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 들뜨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급등이 아니라 다음 흐름입니다. 30만 원 위에서 며칠 버티는지, 외국인이 이어서 들어오는지, 하이닉스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급등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며칠 전 하락에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큰 흐름이 살아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반등이 반가우면서도 불안하실 겁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팔아야 하나 싶고요. 또 더 올라갈까봐 팔기도 무섭고요.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무리한 추가 매수입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고점 추격하면 다시 흔들릴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말과 지금 당장 비중을 확 늘려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좋은 종목도 고문이 됩니다. 오늘처럼 크게 오르는 날에도 내가 불안하다면 그건 종목보다 비중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 초반 강하다고 바로 따라붙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주제일수록 차분해야 합니다. 30만 원 위에서 지지되는지, 오전 고점을 오후에도 유지하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가는지 이걸 보고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한 번에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변동성이 커진 종목은 들어가는 속도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걸 혼자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장만 봐도 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미국 반도체도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도 봐야 하고요.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요. 하이닉스 흐름도 봐야 하고요. 구글 AI 칩 뉴스가 파운드리와 패키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말로는 기준을 보세요, 수급을 보세요, 다음 섹터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청자분들은 현생이 있잖아요. 일도 해야 하고요. 가족도 챙겨야 하고요.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따로따로 정리해둔 자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묶어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책도 있고요. 시장 대응 기준표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도 있고요.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관련주 정리,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형주 후보군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이건 종목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니고요. 무조건 매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볼 때 기준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돈이 어디에 붙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일부 비중을 줄여야 할지, 눌림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 이걸 판단할 때 도움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있으면 뉴스가 뜬 다음에 허겁지겁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압축해두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한번 받는 걸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미국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환율이 튈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유료 상품 아닙니다. 매수, 매도 신호 보내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수 있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쪽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오전장은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하게 시작한 장일수록 기준 없이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부터 잡자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장 시작 상승 가능성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간밤 미국 반도체가 크게 올랐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구글 AI 칩 기대감이 붙고 삼성전자 재평가 가능성이 같이
같이 움직인 장입니다. 오늘 진짜 승부는 종가입니다. 오전 급등을 오후까지 지키느냐,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느냐,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움직이느냐, 이 흐름이 오늘 장의 판을 가릅니다. 잠깐 하락한다고 해서 꺾일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급등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종가가 강하면 며칠 전 하락은 추세 붕괴가 아니라 큰 상승장 안에서 나온 손바뀜이었다는 쪽에 힘이 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후장 흐름과 종가 위치가 나오면 그때 다시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